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임하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인상과 자동 안정화 장치 시행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공적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보험료율을 13%까지 4% 인상하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20, 30대는 무조건 가난하고 50대는 모두가 부자인 것도 아닌데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인상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서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분에게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한다면 매달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아야겠지만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988년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아직 40년도 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또한 20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어도 국민연금을 약 6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게 될까요?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이 한참 흘러 2093년이 돼도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30년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4만 원이고 이마저도 50% 이상이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2028년 40%까지 떨어질 소득 대체율을 올해 기준인 42%에서 더 이상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최종안은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50% 상향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금개혁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정부의 입장을 밝혀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시간만 날리고 연금 고갈 시점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입니다. 정부는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춰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동 안정화 장치란 국민연금의 급여가 물가, 은퇴 시기, 기대여명, 출산율, 연금 재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로서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과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시행할 경우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17% 정도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 안정화 장치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대통령의 세대 간 공정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득 대체율을 더 깎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의 연장입니다.
현재 18세에서 5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을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지만 2013년부터 재정 안정 차원에서 61세로 연장됐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의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물론 현재도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상관없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낼 수 있지만 만 60세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64세까지로 연장된다면 사업주는 만 64세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함께 올려 보험료 종료 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킨 터라 우리나라도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고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이번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의무가입 기간 연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고령 취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5년간 더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을 고려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의 취업 전선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문제점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가장 불리합니다. 현재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인데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에는 기본공제가 존재하지만 유독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고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만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국민연금의 50%의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으니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으니 최근 조기연금 신청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금개혁으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연금개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